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앞으로는 매주 5분에서 10분 정도씩의 아주 짧은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될 겁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다시 재개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관리를 잘하고 마스크 쓰고 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만 재개를 할 거고요. 또 새로 재개되는 그 모임에 대한 참여 의사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메일이나 전화나 밝혀주셨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 구성원들만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다음 기수 모집을 위한 어떤 공지 같은 것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공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짧게 매주 다시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건데요. 짧게 앞으로 올라갈 영상 준비를 위해서 먼저 부정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한 3주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부정감정은 긍정감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긍정감정이 불균형을 이루고 결핍이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부정감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긍정감정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기쁨, 희락, 혹은 인정, 애정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구분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앞으로 부정감정을 하면서 천천히 구분을 해내려고 합니다.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또 몇 줄을 잡아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긍정감정에 관심들이 별로 없어서 좀 지루한 이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감정을 하면서 이런 구분들은 천천히 하기로 하고, 먼저 긍정감정을 통틀어서 그냥 애정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애정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애정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차차 부정감정들을 나아가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중심으로 어떤 욕구들이 형성이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긍정감정이 나오고, 욕구가 좌절됐을 때 부정감정이 나온다고 했어요. 긍정감정도 욕구를 충족함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긍정감정 자체가 욕구의 충족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통해서 이 긍정감정 자체가 욕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엄마가 나에게 젖을 먹고 싶어 할 때 젖을 줬어요. 잠을 자고 싶어 할 때 재워줬죠. 그러면 나는 이 젖을 먹는 행위나 잠을 재워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애정이 발산이 됐어요. 애정이라는 감정이 그런 행위들, 그 욕구의 만족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 자체에 나의 애정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만을 통해서도 나는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애정의 각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릴 때 말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미향을 사용하던 어떤 사람이 나랑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는 동일한 향수만으로도 충분히 애정의 자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각인 효과들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죠. 주로 애정이 샘솟아 나타나는 것은 이런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의 스트로크를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애정 자체가, 그 스트로크를 통해서 발생한 애정 자체가 욕구와 동일선상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욕구 충족의 결과로 나타난 애정이 또 다른 욕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욕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욕구의 충족을 통틀어서 우리는 애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욕구의 만족을 통해서 애정이 나오고 애정이 욕구 자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욕구를 떠올릴 때는 애정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그 욕구 속에 애정이란 감정도 같이 녹아들게 됩니다. 그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주는 만족감과 욕구가 주는 만족감이 사실상 큰 구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접촉을 통해서,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서 애정을 확인했어요. 엄마의 접촉이 나의 욕구여서 접촉의 욕구, 스킨십의 욕구로 엄마를 만져서 난 애정을 선물 받았죠. 그 애정의 결과로 나왔어. 긍정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애정이 목표이게 되는 것인지 접촉이 목표이게 되는 것인지 사람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접촉을 하는 욕구의 만족, 욕구의 성취와
애정 자체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애정은 결국 욕구의 만족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화학적인 호르몬의 작용도, 우리 몸의 작용도 그렇게 형성이 되죠. 근데 이 애정이 욕구와 다르지 않은 형태로 우리한테 접근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이 애정이, 즉 욕구가 억압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이 욕구가 억압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충동의 반응과 배척의 반응을 하게 돼요. 먼저 충동의 반응은 이 욕구편 초반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감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 욕구편에 설명한 방식은 이랬었죠. 욕구가 계속해서 억압되면, 처음 억압됐을 때는 기분이 괜찮아요. 두 번째 억압될 때, 세 번째 억압될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억압돼요.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좌절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분노가 빵 터지죠. 평상시에 낼 수 있는 분노가 아니라 뭔가 쌓였던 것들이 빵 하고 터지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부터는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적인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심리적인 현상으로, 욕구의 불만족을 통해서 심리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원리를 충동이라고 하죠. 이 충동은 분노로 표현을 하고 설명하기 좋지만, 충동은 분노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정이 계속 억압됐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계속 억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억압된 상태가 가득 차겠죠. 여기가 가득 차요. 꽉 메웠어요. 내 안을, 내 내분을 애정과 욕구의 억압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공간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빈틈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로 그동안 억압되었던 애정들이 전부 분출을 하게 됩니다. 모두 분출을 하게 되죠.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억압되었던 애정이 충동에 의해서 빵 분출할 때 이건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한 가지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애정을 줬던, 미비하게 애정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미비하게 어떤 애정을 줬던 어떤 한 사람에게 나의 감정이 다 쏟아 부어지는 현상이 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지난 강의 영상 때 올렸던 어떤 도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이상화된 추상적인 것으로 나의 모든 애정이 다 폭발하면서 충동에 의해서 이상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부정 감정들이 생겨나요. 집착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한 곳으로 이 애정이 다 쏠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 감정들이 한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척을 하게 돼요. 이 배척이라고 하는 개념, 제가 애정이 계속 억압됐어요. 애정이 계속 억압되면 여기 억압된 애정 때문에, 억압된 욕구 때문에 1차적인 부정감정들이 생겨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차차 앞으로 배워나가기로 하고, 대표적으로는 수치심이 되겠죠. 수치심이라고 하는 부정감정이 생겼는데 이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수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척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배척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타날 수 있는 애정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애정도 재해석을 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혹은 그런 애정의 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재해석을 해서 시기나 질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애정의 억압에 있어서, 애정과 욕구의 억압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 감정을 생산하는 그런 원리 속에 이 충동이라는 원리와 배척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결국은 배척도 충동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아직 아닌 거예요. 배척은 충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자세인 겁니다. 충동과 배척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배척이 계속 지속되다가 충동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충동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부정감정과 배척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부정감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부정감정을 양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원리들이 조금 있어요. 교류 분석에서는 스탬프라는 용어와 라켓이라고 하는, 라켓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런 부정감정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요걸 기준으로 그런 라켓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과 스탬프라고 하는, 감정의 스탬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나눠보고, 그 다음부터 부정감정에 대해서 불안, 우울, 분노, 수치심, 죄책감, 이런 모든 부정감정들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감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 교류의 형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